여러분은 10억 원이라는 돈의 무게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도 닿지 못할 꿈의 숫자지만 지금 압구정에서는 단 일주일 만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릴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숫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곳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성역이라 불리는 압구정동입니다. 이곳은 수십 년간 단 하나의 교리를 지키며 살아온 거대한 종교 집단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믿는 단 하나의 복음은 바로 버티면 결국 승리한다는 불패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압구정의 땅값이 온몸으로 증명해온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서슬퍼런 규제가 칼날을 휘둘러도 압구정은 늘 고고한 자태를 유지했습니다. 소나기는 잠시 피하면 그만이고 태풍이 지나가면 땅은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성벽에 전례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소유했다는 자부심은 이제 밤잠을 설치게 하는 무거운 족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금빛 방패에 왜 갑자기 시커먼 녹이 슬기 시작했을까요? 압구정 주민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급을 증명하는 훈장이자 자손 대대로 이어질 완벽한 안전자산이었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낼 때도 그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차피 정책은 춤을 추고 규제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존버하면 이긴다는 이 단순한 승리 공식은 압구정을 지탱하는 유일한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질서가 단 열흘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압구정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리하게 돈의 냉세를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왜 지금 수십 년간 지켜온 신앙을 버리고 배교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을까요? 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10억 원 할인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가격이 내려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처절한 비명이자 신뢰라는 이름의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경고음입니다. 어제까지 호탕하게 웃으며 차를 마시던 이웃들이 왜 오늘 아침에는 서로 눈치 보며 급매물을 먼저 내놓으려 혈안이 된 걸까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 정부의 규제보다 더 무서운 늑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시장의 법칙이 깨지는 순간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압구정의 전설을 끝장낸 그 정체불명의 공포는 과연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단순히 집값이 비싸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잔인한 수학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제 그들은 버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처참한 패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밤잠을 설치며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마주한 소름 돋는 숫자의 진실, 그리고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운명의 날짜가 여러분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10억 원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5억 원을 깎아주고도 10억 원을 벌었다며 안도하는 기괴한 계산법의 비밀을 파헤치고겠습니다. 240시간, 압구정의 전설이 산산조각 나는 데 갈린 시간입니다. 단 열흘 만에 호가에서 1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단순한 폭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탈출 작전이라고 보시나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이면의 진술은 때로 숫자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지금 압구정 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초초초 금매라는 글자들은 시장의 붕괴를 알리는 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던지는 부자들의 마지막 생존 본능입니다. 부자들이 바보라서 5억 원, 10억 원씩 가격을 깎아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다면 이 계산법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다주택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당장 집값을 5억 원 낮춰서 팔면 당장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칠 겁니다. 하지만 5월 9일이라는 운명의 날짜를 단 하루라도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에서는 13억 원이라는 세금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5억 원을 깎아주고 13억 원을 지키는 계산법.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압구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의 계산법이자 잔인한 수학 시간의 실체입니다.
그들에게 10억 원의 할인은 손실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수익 확정인 셈이죠. 5월 9일은 부동산 시장의 신데렐라들에게 주어진 자정의 종소리와 같습니다. 이 유예 기간이라는 마법이 풀리는 순간 화려했던 다주택자의 마차는 순식간에 세금 덩어리인 호박으로 변해버립니다. 양도세 중과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어떻게든 탈출구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절박합니다. 단순히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생존 서바이벌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13억 원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내느니 차라리 매수자에게 5억 원의 선물을 주고라도 도망치겠다는 이 처절한 계산이 압구정의 불패 신화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탈출로가 생각보다 좁고 험난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사줄 사람이 없다면, 혹은 집안에 있는 세입자가 만기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의 계산기에는 완벽한 정답이 찍혀 있지만 현실이라는 변수는 늘 그들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정의 종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채 계단에 멈춰서 있는 사람들의 공포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문은 좁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이제 이 게임은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포기하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유를 부리며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남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이 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구원 투수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던지는 이 모든 경고가 그저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소년의 거짓말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든 진정한 설계자, 양치기 소년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시장은 이번에도 그 소년의 말에 속아 넘어갈지, 아니면 진짜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될지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13억 원. 이 숫자가 당신의 통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일궈온 전 재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에게 물려줄 소중한 미천일 수도 있는 이 거대한 금액이 오로지 날짜 하나 때문에 공중분해된다면 여러분은 제정신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압구정과 송파의 다주택자들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공포 영화보다 더 소름 돋는 잔인한 수학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믿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실 겁니다. 지금 강남 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얼마에 파느냐가 아니라 세금을 떼고 내 손에 얼마가 남느냐는 처절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정직하고 차갑게 작동합니다. 영상 속 사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서울에 집을 세 채 가진 사람이 10억 원의 수익을 남기고 집을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팔면 국가에 내야 할 통행료는 약 2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 돈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운명의 날짜인 5월 9일을 넘기는 순간 이 통행료는 갑자기 6억 8천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4억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30억 원의 차익을 거둔 사람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세금이 11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무려 13억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청구됩니다. 13억 원이면 서울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입니다. 날짜 하루 차이로 아파트 한 채를 국가에 기부하게 생겼는데 어느 누가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압구정 부자들이 5억 원을 깎아주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진짜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5억 원을 손해보는 바보 같은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13억 원을 아끼고 결과적으로 8억 원의 현금을 더 지켜내는 고도의 절세 테크인 셈이죠. 여러분의 자산이라는 양동이에 아주 큰 구멍이 뚫렸다고 상상해보세요. 물이 콸콸 새고 있는데 그 구멍을 막기 위해 내 손목시계를 던져넣는 격입니다. 시계가 아깝다고 망설이는 사이에 양동이의 물은 전부 빠져나가 버릴 테니까요. 지금 강남의 매물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던지는 방어막과도 같습니다. 수익률을 계산하던 머리는 이제 멈췄습니다. 오로지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동물적인 본능만이 남았을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잔인한 수학 계산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그 날짜 안에 팔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기 속에서는 완벽한 승리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매수자가 나타나주지 않으면 이 모든 계산은 그저 숫자의 나열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건 집주인들입니다. 시계 초침이 5월 9일을 향해 달려갈수록 그들은 더 큰 살점을 떼어줄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절박한 탈출 행렬을 가로막는 의외의 복병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세금을 아무리 아끼고 싶어도 내 맘대로 집을 팔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족쇄 말입니다. 강남 부자들이 10억 원을 포기하고도 도망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이 족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부는 왜 이 족쇄를 알면서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마지막 변수, 세입자와 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다음 장에서 적나라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진짜 골든타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로또보다 더한 행운이 찾아왔는데 그 행운을 눈앞에 두고도 손조차 뻗지 못하는 기분을 상상해 보셨나요? 손에는 10억 원짜리 할인 쿠폰이 들려 있는데 상점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마감 시간은 1초씩 다가오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압구정과 송파의 다주택자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지독한 역설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거대한 장벽은 다름 아닌 세입자라는 이름의 족쇄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가격을 10억 원이나 낮춰도 내 집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 모든 절세 시나리오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해집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보다 무서운 약속입니다. 특히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세입자의 거주 권리는 철옹성처럼 단단해졌죠. 집주인이 세금을 13억 원이나 내게 생겼으니 제발 이번에 나가달라고 읍소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겠다거나 이사갈 곳이 없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5월 9일이라는 운명의 자정은 다가오는데 마차바퀴는 세입자라는 족쇄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는 형국입니다. 실거주자가 아니면 사지 못하는 규제디역의 특성상 세입자가 낀 매물은 아무리 가격이 싸도 매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13억 원이라는 돈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해 자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녹아내려간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어떨까요? 정부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잔금 납부 유예 같은 추가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시장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정부가 또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이번에는 진짜 끝이다라는 공포가 매일 아침 교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매번 이런 데드라인과 공포에 휘둘려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5년마다 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산기를 새로 사고 세법책을 다시 펼쳐야 하는 걸까요? 부자들이 압구정 아파트를 종교처럼 믿게 된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수십 년간 신뢰를 저버린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그가 던진 수많은 거짓말이 지금의 괴물 같은 부동산 신화를 만들었죠. 시장을 이토록 기형적으로 만든 진짜 배후. 그리고 강남 사람들이 정부를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웃으며 비아냥거리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5월 9일이라는 절벽 뒤에 숨겨진 거대한 정치적 게임과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부동산의 민낯을 다음 장에서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의 자산 역시 다음번 양치기 소년의 장난감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장에서 부동산 시장의 가장 부끄러운 진실을 마주해 보시죠. 여러분은 살면서 똑같은 거짓말을 4번이나 반복하는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한두 번은 속아줘도 3번째부터는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지난 20년간 전 국민을 상대로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해온 양치기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믿지 못할 정책의 변덕이 지금의 압구정 불패 신화를 만든 진정한 1등 공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팩트만 놓고 봅시다.
2003년 참여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명박 정부 때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폐지되었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다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차라리 널뛰기에 가깝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의 룰이 통째로 뒤바뀌는데 어느 누가 정부의 말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팔겠습니까?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부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닙니다. 그저 5년마다 바뀌는 변수 중 하나일 뿐이죠. 이번에도 버티면 결국 풀릴 거야라는 확신은 바로 정부가 직접 심어준 학습 효과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아무리 외쳐도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휘두를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성벽을 쌓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다음 선거가 지나면 혹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없던 일이 될 거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거대한 도박판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시장이 아니라 정치적 바람에 따라 세금과 규제가 춤추는 불확실한 시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실제 통계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큰 타격이 없으니 정부가 양도세를 올리면 안 팔고 버티는 게 정답이 됩니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세금이 무서워 매물을 잠가버리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남 부자들이 정부를 향해 양치기 소년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진짜 배경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큰 소리는 늘 유통기한이 짧다는 것을요. 규제라는 이름의 늑대는 늘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도 정말 그럴까요? 양치기 소년의 장난질에 속아 이번에도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만약 이번에 나타난 늑대가 진재라면, 그리고 그 늑대가 배고픈 시장의 원리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정부가 만드는 인위적인 규제보다 훨씬 더 무서운 늑대, 즉 공급과 수요, 그리고 금리라는 진짜 포식자가 압구정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 뒤에 숨어있던 진짜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아니라 시장이 보내는 차가운 시그널에 집중해야 합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이 오래된 주문이 과연 2026년에도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이야말로 신화가 정말을 고하는 마지막 장이 될까요? 압구정의 눈물이 단순히 세금 때문인지 아니면 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인지 그 마지막 결론을 다음 장에서 확인하러 오시죠. 이제 부동산의 불패가 아닌 필패의 공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 압구정 신화의 최종 결말이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자산 20억 원을 운 좋게 정권이 바뀌길 기대하며 동전 던지기 한 판에 거시겠습니까? 아마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존버는 이 위험한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말은 지난 수십 년간 압구정을 지탱해온 달콤한 승리의 주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주문은 유통기한이 다한 낡은 유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6장의 막을 열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내일의 행운을 믿고 버티는 도박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데이터를 믿고 움직이는 전략가가 되시겠습니까? 부동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사회의 신뢰를 먹고 자라는 생물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우리 시장은 정권에 따라 규칙이 벗기는 심판 없는 경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이라는 경기 규칙이 180도 뒤집히니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하는 대신 심판의 눈치만 살피게 된 것이죠. 압구정의 철옹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단순히 세금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의 판정을 믿고 기다리기 위한 내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가장 늦게 탈출하는 사람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잔인한 폭탄 돌리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권이 바뀌면 풀리겠지라는 요행의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해결책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보유세를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거래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이 돌게 하는 것.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었죠. 여야가 합의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헌법을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5년마다 오늘과 똑같은 혼란을 반복하며 소중한 자산을 운명에 맡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압구정에서 쏟아지는 급매물은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은 정치적 구호보다 훨씬 힘이 세다는 사실입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맹신이 꺾이는 순간 시장은 비로소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손실로, 누군가에게는 절망적인 눈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니잼은 여러분이 그 눈물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읽어내는 힘, 그것만이 요동치는 부동산 바다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고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압구정의 풍경은 단순히 강남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마주할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미래 지도입니다.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또 어떤 얼굴로 우리를 맞이할까요? 그때가 되어서 그때 팔 걸 혹은 그때 살 걸이라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남들의 확신이 아닌 나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머니즘은 여러분이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정확한 경제의 나침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압구정의 신화가 저무는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신화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제 독립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머니잼의 고품격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빠르게 경제의 맥을 짚어보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더 날카로운 통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쫄깃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